반갑습니다. 오늘 소개받은 박정인입니다. 먼저 이창원 교수님이 개인사적으로 보내주셔서 너무 죄송하다고 이렇게 전해주셨고요. 사실 이 발표 모든 내용 이창원 교수님 다 만드신 내용이고, 저와는 같이 지금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같이 활동하고 계시고, 또 저희 재단의 아시아태평양 SDG 연구소의 교수임무 소장으로, 저는 이사장이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과제라 거기에 같은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파트너십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학 지자체 심사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 ESD 거버넌스, 되게 말 깁니다. 예, 되게 말 길고 뭔 소리인지 앞에까지는 잘 알겠는데, 그래서 거버넌스 구청 파트너 말이 굉장히 좀 같은 말 같기도 하고 다른 말 같기도 한 그런 표현들이 중복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복되냐면, 제가 사실은 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시민사회 활동을 하다가 그러니까 사회복지, 사회연대경제 이쪽 활동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전이 돼서 평택시에 들어가서 협치총괄 지원관 5년간, 임기제 각급이었으니까 대략 그냥 시청 가시면 과장님 정도 그런 그 대우를 받으면서 5년간 지역사회와 그 시민사회 어떻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거기서 실제 의사결정 구조를 여전한 관주도에서 시민주도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경험한 사례들이 있어서 보면서 그때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단어를 거버넌스로 쓸지 협치로 쓸지. 저희 조례 만들면서는 협치로 쓰긴 했는데, 나와서 한 5년 근무하고 나와서 한 1년 반 정도 지내면서 생각해보니까 번역이 산뜻하지 않을 땐 그냥 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좀 요즘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번역이 산뜻하지 않다는 얘기는 이거 자체가 여기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또 종교인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학이 민중신학입니다. 그죠? 근데 해외 사람들이 민중신학을 뭐라고 글자를 쓰면 그냥 민중띠올로지예요. 그냥 민중이라고 하는 한국의 고유 언어를 그대로 갖다 쓰고 거기에 띠올로지라고 하는 신학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예전에 잘 몰라서 무식하게 좀 너무 우리말을 굳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적 자세에 갇혔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계속 만나는 중에 사실 라이즈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우연한 기회에 저희 재단에서 강원도에 있는 모 대학교의 라이즈 사업에 1박 2일 프로그램을 2차례 그리고 3차례 때는 강사로 참여해서 같이 진행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교수님들 한 100여 분 1박 2일 워크숍하고 코스워크하고, 그 다음에는 지역 산업 협력해서 산업체 분들 1박 2일 또 AIDX를 주제로 해서 협력하고 코워크해보고, 그리고 3차 할 때는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코업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라이즈에 관심도 많아졌고, 워낙에 이제 관심이 있던 이 분야, 이창원 교수님 덕분에 또 좋은 발표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조금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는 앞에 발표 자리가 좀 변경됐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상학탑이라고 하는 그 지식 생산의 어떤 기구로 저는 남아있지 않죠, 이제는. 특별히 기후위기, 불평등, 이런 민주주의 위기, 여러 복합적인 위기, 산업의 위기까지 오는 위기 속에서 대학은 근본적으로 조금 대학의 역할 자체가 조금 더 바뀌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SDGs 잘 아시겠지만 그와 연계해서도 결국은 SDGs도 계속 발전해 온 거잖아요. 엠디버스에서 이렇게 넘어왔고, 지금은 또 27년부터 심각한 논의를 하고 있는 2030년까지 다 이루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에 빠져 있고, 또 아까 우리 이현영 교수님 말씀해 준 대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분야들,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AI 당연히 놓치고 있던 분야였고, 또 하나 예술이 좀 빠져있던 것들,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걸 단순하게 기간을 연장하는 체계로 가야 돼? 아니면 지금까지 것을 좀 더 심화하면서 이행 체계의 강화를 만들어내는 걸 해야 돼? 라고 하는 고민에 좀 빠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날 한국 사회도 대학도 여전히 그런 고민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학은 이제 연구와 혁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저 학생을 가르쳐서 학자를 만들거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시민과 함께, 지역 시민과 함께 연계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라이즈 사업의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라이즈 사업이 두 가지 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세 가지 축 정도 얘기하는데 보통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축 같아요, 저는. 하나는 지역 인구 소멸입니다. 여기 경기도 독특해서 경기도에서 사실 부천은 그런 고민을 많이 안 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소위 수도권이라고 얘기하는 서울 중심에서 서울에서 가까운 도시들까지는 별로 고민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도시 구조도 이미 굉장히 큰 100만 도시 이런 곳들이 우후죽순 있는 유일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아까 이제 우리 가톨릭 대학이 연천과도 같이 하고 있다는데 연천이나 가평은 또 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즈 사업을 광역이 주로 주도하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경기도의 고민과 서울의 고민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게 한 번 더 넘어가면 지방 광역 체계에서 더 다른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이즈 사업을 할 때 대체로 서울의 소재 대학들은 서울 전체 번역을 중심에 놓고 고민하고요. 경기도의 대학들은 주로 자기가 속한 광역도시 중심, 이 도시 중심으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기초지자체 중심의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라든지 이런 도 단위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광역행정 가운데 광역시로 보통 명명되는 대전광역시라든지 이런 데 가면 대전광역시 전체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고민의 체계가 사실은 같은 사업의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내 대학이 속해 있는 지역에 따라서 고민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시민을 양성한다는 차원이 어떤 곳들은 도민을 양성해야 되는 곳들이 있고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시민을 양성하는 축에 좀 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는 공공 거버넌스의 직접적 플랫폼 역할이 온전히 대학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행정과 시민사회가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과거에 많이 했었는데 그 연결의 한계 지점을 많이 만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행정과 시민사회는 이게 약간 엇박자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왜냐하면 4년에 한 번 있는 정치 결정 구조 때문에 이게 계속 엇박자 납니다. 그러면 그 엇박자 난 것을 누가 조율해 줄 수 있는가? 가장 안정적인 지역의 자원이 대학입니다. 대학은 안정적으로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베이스를 가지고 플랫폼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게 약간의 흔들림도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정적인 플랫폼의 제공자로서 거버넌스의 핵심 역할을 대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지역사회 전환의 중추적인 조종자 역할을 대학이 할 수 있다고 제가 대학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또 관계자가 하면 네 입장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저 대학 관계자 아니거든요. 예. 요즘은 이제 평가가 계속 이현우 교수님도 평가해야 일한다 이런 평가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평가도 임팩트 랭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국 이 대학이 지속 가능성한가라고 하는 평가 시스템이 계속 도입되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라이즈 사업도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평가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역사회 정주율을 얼마나 높이느냐, 지역사회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느냐, 그래서 취창업과 연동되는 방식의 고민을 라이즈 사업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오면서 되게 좋았던 건 기존의 라이즈 사업을 이해하던 방식을 넘어서서 진짜로 지역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는 라이즈 사업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희 재단이 가서 제가 직접 그거 강의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의 핵심 목표는 정주율을 높이기 위한 취창업 연계
그래서 결국은 취업에 계속 꽂혀 계셔서 취업 플러스 알파 창업도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 그것을 하면 정규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취업자보다 창업자가 정규율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오니까 관점을 확실히 더 좋은 관점, 진짜 부천이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관점의 전환을 가지고 전체를 보는 ESD 액션 포럼을 하고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표 중심주의 문제잖아요. 숫자에 꽂히면 숫자밖에 안 보입니다. 사람이 안 보여요. 그리고 진짜 성과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그런 과정에서는 뭐냐면 의사결정 구조도 권력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그런 한계를 우리는 만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쭉입니다. 결국 현재까지 라이즈라고 하는 논의가 산업연계, 취창업, 지역 정주, 그래서 대학은 학령기 인구의 감소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 그리고 지역사회는 인구 소멸의 위기를 넘어가는 한 축의 일, 그리고 산업, 지역산업 생태계에서는 우리가 지속가능한 산업을 가려고 가려면 만나야 되는 일들, 사실 교육부가 이 일에 굉장히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멈추는 사유체계 가지고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자리처럼 시민사회와 공공성에 대한 영역으로 조금 더 접근하는 것이 부각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재구성해야 된다.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해보니까. 거버넌스 재구성이 왜 어렵냐면 아무도 내가 가진 걸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그동안 왜 거버넌스라는 말을 버리려고 애썼었던 단계가 한국 사회에 있었냐면 거버넌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주민의 동원 참여까지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썼던 거버넌스라는 말이 시민사회에 싫었습니다. 그래서 협치, 같이 다루는 거야, 같이 다스리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자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어려웠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의사결정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지역 시민사회가 갖고 있어야 돼요. 지역 주민들이. 주민이 직접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4년에 한 번 투표하는 것 외에는 결정 구조를 안 갖고 있거든요. 제가 저 결정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5년간 여러 일을 해봤지만 한 가지만 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일을 이론, 정책, 교육, 거버넌스 축을 다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ESG 경영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G를 뭐라고 해석할 거냐. 그래서 심지어 G를 투명 경영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일부 학자들도 투명 경영에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투명 경영, 왜 그런 투명 경영일까요? 사실은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나오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권력이 함께 나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잘했던 것 중에 하나 자랑하는 게 결산을 엑셀 파일로 공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공개하잖아요. PDF 파일로 공개합니다. 공개한 지 오래됐거든요. PDF 파일로 공개하고 출력해서 시의회에 가져가면 이만큼 두꺼운 책이에요. 글자 크기도 안 커요. 9포인트, 10포인트. 그걸 언제 보고 누가 분석합니까? 분석하지 말라고 주는 거거든요. 나 공개를 했는데 너네 쓰지는 마. 근데 되게 우습게 처음에 만들 때 엑셀로 만듭니다. 그걸 일부러 조금 보기 좋게 하겠다는 명분하에 PDF로 가공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뭡니까? 권력의 비대칭성은 정부의 비대칭성과 같은데, 그래서 대학이 중요한 겁니다. 대학이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제공하도록 만든. 아까 AI 중요한 것은 제가 엑셀 파일로 바꾸고 나니까 그걸 분석하는 게 너무 쉬웠어요. 그냥 탁 집어넣고
전체 정량 분석해주고 그 다음에 세부도 분석하라 그러니까 유사항도 분석해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엑셀을 잘 몰라도 AI를 통하니까 그거 자체 분석이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한다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대안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건 과리출된 것 같아. 이건 좀 어떤 면에서 모자란 것 같아.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 같고 이건 중복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눈이 안 빠져도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학이 이런 일들을 도와주는 역할, 시민사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시민사회가 가져가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또 행정이 시민사회에 요구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대학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하고요. 워낙에 또 대학은 연구와 교수진이라고 하는 훌륭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이 잘 활용되면 사실은 지속가능에 대한 것들이 새롭게 반영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학은 시장 논리에 있진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시장 논리에 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만 추구하는 조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이 가진 힘, 파워가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이즈 사업, ESD, 이렇게 지역 ESD 거버넌스 구현 모델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거기에는 좀 반드시 지역사회 라이즈 담당자가, 지자체, 광역지자체죠, 보통은. 예, 지자체 담당자가 반드시 좀 총괄하는 사람이 와야 되고, 대학도 상당히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지역의 NGO, 중간지원 조직들, 그러니까 뭐 부천 지속협처럼 지속협이라든지 부천에는 각 중간 지원 조직들이 있습니다. 뭐 사회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지원센터, 뭐 이런 각 중소기업지원센터 이런 데들이 좀 붙어주고요. 기업 공공기관, 청년학생 대표, 뭐 그래서 원탁형 다자율 구조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운영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 조금 하나를 추가하자면. 제가 이제 라이즈 사업 관련해서 나중에 쭉 얘기를 드릴 텐데 추가하자면 본문에는 없지만 성인학습자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라이즈 사업 자체로는. 그리고 그것이 지역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청년 학생층이라고 보통 우리가 묻는 20대 초반에서 30대에 들어가는 나이까지의 연령대와는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40대, 50대, 60대가 갖고 있는 힘이 있고 그분들이 성인학습자 과정으로 아까 가톨릭 대학도 성인학습자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비학위 과정도 필요하지만 사실 학위 과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성인학습자가 진짜로 지역의 그 시민사회를 단순히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습된 사람으로서 공부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건실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고민도 기왕 ESD 차원에서 라이즈 사업과 연계한다면 그런 고민을 대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건 뭐 연간 프로그램 사이클이라는데 이건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은 일단 교양 공통으로는 좀 대학에 들어와서 배우는 사람들이 이건 기본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SDG. 그러니까 SDGs를 설명하면 대부분 환경 여기에 딱 멈추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조금 더 가면 기후위기 여기까지는 가시는데 그 다음 얘기로 안 넘어가거든요. 도대체 17개 목표가 있는데 그 17개 목표 중에 제일 끝부분에 잘 안 가요. 제가 특별히 저는 주로 그 SDG 강의하면 16번과 17번 강의를 하는데 그 부분은 관심이 별로 없고 잘 안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도화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캠페인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제도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회용 팩 안 쓰는 거 중요하죠. 지금 오늘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애쓰셨는데 그걸 제도화하지 않으면 누구는 그렇게 하다가 누구는 그렇게 안 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 지역에 그게 못 들어오게 제도적으로 만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그걸 개인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제가 환경 쪽 가면 그 얘기 많이 드립니다. 왜 모든 환경의 문제를 개인이 책임지게 만드느냐. 대한민국처럼 분리수거 잘하는 데가 없는데요. 대한민국처럼 제도화를 통해서 그걸 바꾸지 않는 나라가 있고요.
이제 우리 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생수병, 2리터 생수병이나 뭐 500ml 생수병에 비닐 껍데기 없는 거 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거 그냥 제도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 분리수거할 때마다 고민입니다. 비닐, 팩, 그 다음에 뚜껑, 이걸 어떻게 버리지? 그리고 그걸요, 실제로 좀 데이터로 얘기하면 한 개인이 그걸 하나를 버릴 때마다 쏟는 일을 다 정량지표 만들어서 실제 비용으로 계산하면 그거 자체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못하도록 만드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다 소비자가 책임지게 만드는 구조로 바꾸려면 제도까지 관심을 줘야 되는데 SDS를, ESD를 교육하다 보면 거기에 관점이 잘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대학도 이런 ESD 교육까지, 지속가능 발전 교육까지 자꾸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ESD 교육을 통해서 사업을 할 때 어떤 랭킹, 평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한 공공거버넌스 행위자로서의 대학, 그래서 시민사회와 행정과 지역의 산업과 함께 파트너가 돼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조금 더 진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아까 했던 이야기들이 좀 반복된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겁니다. 라이즈가 취창업 숫자, 기업 현학수 중심의 평가 체계. 근데 글쎄요, 그게 지역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저런 걸로만 해결될까요? 청년 인구가 많다고 지역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사는 지역, 제가 활동했던 지역이 경기도 평택인데 거기에 읍단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읍은요 65세 인구가 한 3만 정도 되는데 65세 인구, 5세 이상 인구가 제가 7년 전, 8년 전에 조사했을 때 1000명밖에 안 됐어요. 거기 그러면 굉장히 젊은 곳이잖아요. 읍이지만 비록. 근데 거기에 그러면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 거기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구조가 짜져 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직장에 다니느라고 발언을 못하고요. 늘 그 읍에 뭘 회의를 하면 시민사회라고 지역에 뭐라고 참여하시는 분들 65세 이상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의 문제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을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 좀 열리게 보려면 단순하게 그냥 평가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제대로 보기 위한 그런 연계의 폭이 있어야 되고 저는 그 역할 대학이 충분히 좀 같이 해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민사회가 배제되거나 중요하지 않도록 또 그 가운데서 소외된 사람들, 여기서 소외됐다는 건 숫자가 적은 걸 의미하다는 착각을 벗어나서 숫자가 적은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견을 전달할 길이 막혀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내서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합의 보게 할 것인가, 여기까지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라이즈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ESD의 허브가 되는데요. 구축이 되면 좋겠다. 지금 기왕 부천에 있는 4개 대학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니 그 4개 대학이 진짜 허브가 되셔서 그런 일들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대학 내, 이건 개별 대학으로 보는 관점인데, 뭐 개별 대학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같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라이즈 사업의 큰 틀의 하나로서 같이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센터를 좀 만들면 더 좋겠고, 라이즈 전담부서와 연결하고 굉장히 책임 있는 대학 관계자,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은 이 라이즈 사업 자체가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서 나오긴 있는데, 최근의 흐름은 어쨌든 기초지자체들도 대학과 연계해서 상당한 그 예산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같이 연계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육부와 중앙정부가 조금 체계를 바꿀 가능성도 생겼어요.
대전 충남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메가시티 구상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재원 체계가 바뀝니다. 그러고 나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내려질 가능성도 보여지기는 합니다. 특별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부천시나 이런 데 있는 재원들이 훨씬 더 가용 재원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우리 사회가 좀 불균형적으로 재원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시 중심으로 재원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에 돈이 없습니다. 근데 경기도는 그래서 서울시는 매칭 사업이 기본적으로 5대5. 웬만한 매칭은 무조건 5대5입니다. 그리고 시가 좀 관심 있는 사업은 7대3. 근데 경기도는 반대예요. 경기도가 하는 사업은 웬만하면 경기도 3, 부천시 7. 경기도 3. 그래서 정말 관심이 있을 때만 경기도 5. 이렇게 바뀌어져요. 근데 그런 구조들이 다 바뀔 예정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 기초지자체에도 더 늘어나는 예산을 요청해야 되고 중앙정부를 향해서 그걸 가지고 지역사회와 지역대학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런 것도 조금 더 연구하고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아까 교과는 이렇게 좀 공통기초로서 좀 교양 과목으로도 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게 무엇인지 인지하도록 만드는 범용적 언어로서의 일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좀 전공 연계 트랙으로 좀 가면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그냥 대학에 머무르는 그 배움이 아니라 지역사회 연결형으로 가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아까 이제 해커톤 하시고 했던 것들이 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해커톤도 중요하지만 실제 거기에 참여하는 일부 학생들의 과제, 단기 과제 형태의 일들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대학이 진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좀 넘어가는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량지표 중요하지만 거기에 정성지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정량지표 필수죠. 그거 없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량지표에 멈춰서는 안 되고 정성지표 그리고 그것들이 보고로 연결돼야 된다는. 아까 그 유네스코 인증 받으셨다는 건 저게 보고로 연결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국가도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다 보고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그리고 지자체도 해야 되거든요. VLR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 중에서 안 한 것들도 많고요. 하고 또 지자체를 바뀌면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실은 대학이 역할을 해주고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지역은 이건 당연히 전 세계가 함께 하고 있는 건데 같이 가야 돼 라고 만들어내는 틀이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건 그냥 다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라이즈 대학 지원 정책인데 왜 그러냐. 대학을 지원하려도 정말 필요한 명분과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것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녹아졌는지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거 없이 대학을 그냥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예산을 그래서 지자체로 보냈거든요. 그 다음에 모두 다르면 논점이 분산된다. 네, 사실은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얽혀 있어서 열을 극복표에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많아 헷갈려 죽겠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이게 다 아니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건 두 발이 있어서지 두 발이 없어서 못 걸을 거 아닙니까 제가 걷고 말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총화돼서 저라고 하는 존재가 있듯이 사회라고 하는 지구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것들이 총화돼서 있는 거니까 당연한 거다. 그래서 논점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SDG 목표가 방향을 결정했어요. SDG가. 그래서 ESG라고 하는 학습 메커니즘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다시 조금 더 한 줄 넘어가면 ESG라고 하는 성과 측정의 틀로 좀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위해서 ESD가 필요한 건 뭐냐면 저걸 이해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다. SDG를 그냥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래서 어떻게 학습하고 그게 어떻게 실천되는지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떻게 성과가 측정되는지까지 조금 연동되는 방식으로 좀 보면 좋겠다.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가.
예. 라이즈라는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작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원 없이 불가능한 일인데요. 재원이 투여됐고요. 그 재원이 투여될 때 이미 거버넌스 구조를 중심으로 투여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전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지표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당연히 평가지표는 가야 되지만 그것 이상의 것을 우리 지역사회, 우리 대학이, 우리 지역사회가 존속 가능하게 하려면,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축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사회는 보조적 역할에 그치지 않는가? 네, 그렇지 않죠. 대학은 정치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시민사회는 정치 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정치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 시민사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제 설정의 권한을 갖게 되고 실제로 수기 참여를 해야 되고 성과 평가, 그래서 환류 체계를 완전히 갖춰야 되거든요. 아직은 한국 사회에 이게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게 이루어지는 날이 그렇게 저는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구조가 이 구조였거든요, 원래. 근데 약간 왜곡됐어요. 뭐냐면 사업 단위로 왜곡됐단 말이에요. 원래 참여 예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지자체 전체 예산을 놓고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좀 빠졌어요, 지금 참여 예산에서. 마치 공모사업을 심사하는 단위처럼 바뀌어버렸는데 이것도 아마 정치적으로 진화하면서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민사회를 거버넌스의 공동 설계자로 하지 않고서는 하기가 어려운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핵심 메시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라이즈를 시민사회 거버넌스 이론으로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 고요. 대학 ESD를 지역사회 연결 메커니즘으로 좀 재정의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SDGs를 대학과 지역 협력의 공통언어로 구조화하면 조금 이런 일들이 훨씬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